I am Paul Muad'Dib Atreides, Duke of Arrakis. 제가 처음 본 듀는 1984년 데이비드 린치 버전입니다. 원작의 맛은 잘 살리지 못했으나 다채로운 미술 감각이나 영상미를 보고 있노라면 지극히 린치스럽죠. 반면 드니 빌레브의 파트 1엔 구조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화 후반까지 도입부가 계속되고 막판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시간을 듬뿍 사용한 사치스러운 영상. 드니 빌레브는 파트 1을 그렇게 천천히 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파트를 몇 개로 나누는 건 흥행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듀를 보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떠오릅니다. 특유의 시간 사용법으로 스케일의 장대함을 느껴지게 했죠. 게다가 이 영화는 황제, 공작, 남작, 정략결혼, 비밀교단 결사의 음모, 제국주의적인 식민지배 세계관의 구세주 전설을 끼얹은 아주 고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겨냥한 듯한 미래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건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전 이런 이유로 듀의 원작과 영화를 좋아했고 드디어 파트 2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바고가 풀리자마자 제가 미리 본 듀 파트 2의 리뷰 영상을 공개합니다. 사전에 공개한 분석 영상들이 감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강조되어 있었고요. 이 영상들을 통해 생략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러분의 관람을 돕고 제 감상을 전달하는 의도이니 치명적인 스포일러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듀 파트 2의 리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영화는 전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을 안 보고 봐도 되냐는 물음에 미리 답을 하자면 볼 수는 있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자기 의도에 따라 편집한 파트 1 본편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도입부는 예상대로 이룰란 공주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제국 일지를 써내려가는 기록자로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학살을 방임하는 아버지 샤담 황제에게 의문을 갖죠. 글로스라바는 아트레이데스를 멸문지화했음에도 행성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분노하고 프레멘의 근거지에 당도한 폴과 제시카는 전사 자미스를 죽인 첩자 마녀 취급을 받습니다. Do you believe in Paul? 이런 각자의 갈등 속에서 스틸가는 폴이 구세주라는 징후를 믿고 Here we're equal. I'd very much like to be equal to you. 폴은 스스로 프레멘이 되길 바라며 제시카는 프레멘의 데모가 됩니다. 여기까진 원작이나 예상과 같지만 확연히 다른 건 전편에 비해 급진적일 정도로 빨라진 전개감이죠. 기적을 바라는 자들, 기적을 불신하는 자들의 갈등은 잠깐일 뿐 폴의 진실성과 친화력은 프레멘족과 차니의 마음의 모양을 바꿔나가고 폴과 차니의 사랑이 납득갈 높이로 쌓이는 진정 과정이 그려짐과 동시에 폴이 샤이훌루드를 타는 시퀀스는 장엄함의 방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폴의 운명과 예지가 둘의 사랑에 균열을 내고 Paul Atreides is still alive. 황제는 동요하며 폴을 향한 믿음은 번성하게 됩니다. Deal with this prophet. Send assassins. Fade Rother, he's psychotic. 결국 기에디 프라임의 소시오패스 페이드 로타가 아라키스로 소환되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며 절망감이 피크를 칠 때 폴이 전사들이여 영원하라 라는 메시지를 외치며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 이번 영화의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게 생략되어 있지만요. The prophet. Why is that a bad thing? Use it. Because all my visions lead to horror. Because you lose control. Because I gain it. 이 영화의 비주얼에 있어 상당수의 공은 촬영감도 그레이그 프레이저에게 있습니다. 아라키스의 사막을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해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전편에 비해 컷도 많아졌으며 시간대에 따른 색채감, 고대비가 뚜렷합니다. 의외로 캐릭터와 사물의 수직이동이 많아서 아이맥스의 특화성이 두드러집니다. 초반부터 사다오카들이 산맥위로 올라가고 폴도 모래 절벽에서 뛰어내려 샤이홀루드에 올라타고 블라디미르도 붕붕 떠다니고 페이드가 기에이디 프라임에서 검투를 할 때도 프레멘들이 기계를 파괴할 때도 피사체가 위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미학도 전편에 비해 더 많이 엿보였고 하코넨들의 기체들과 기에디 프라임 묘사는 인상적이나 아라키스의 수도인 아라킨의 미장센은 전편에 비해 뭔가 보여줄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야기는 대부분 사막에서 펼쳐집니다. 프레멘 묘사는 아랍, 이슬람 세계 이미지가 강하죠. 원작에서도 당시엔 서구 세계에 있어 2세계인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되었는데요. 프레멘들의 탁월한 펌프와 필터 기술을 엿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더욱 탐미적이고 관능적일 순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욕심이죠 뭐. 한스 짐머가 작업한 놀라운 선율의 음악은 엄청난 밀도와 음압을 자랑합니다. 전작에 비해 트랙 수도, 모티브나 테마도 많이 늘었는데
너무 믹싱을 잘해서 테크닉을 칭찬하게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음악도 은근 매너리즘이 있는데요. 듀는 인정. 특히 초반부 음악을 생략하며 현장감을 주다 중반을 거쳐 음악이 자리를 넓혀나가는 완급이 매우 훌륭합니다. 음악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시청각적 요인들로 풍기는 특유의 무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만들죠. 액션 역시 불량, 화염, 폭력, 분노가 늘었습니다. 시퀀스 2개가 특히 훌륭한데요. 첫째가 찬이와 폴이 펼치는 게릴라 작전이고 둘째가 폴이 샤이훌루드를 타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고 리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검투는 더 치열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클로즈업이 적진 않았으나 예리하게 베이고 찔리는 묘사가 좀 생략적이어서 드니 빌레브 감독 특유의 과장을 피하려는 의도가 느껴지기도 했네요. My allegiance is to you. Do you believe me? This is a form of power that our world has not yet seen. The ultimate power.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60년대에 나왔고 당시의 시각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짝 초반에 언급했듯 이 이야기는 고풍스럽고 고전적입니다. 귀족 후손이 토착민족의 종교적, 정신적 과정을 통해 변모하고 각성하여 기득권 지배층을 타파해가는 혁명 시나리오가 듄의 기본적인 이야기 틀이죠. 이걸 현대에 통하게 만드는 게 드니 빌레브의 숙명이자 과제였을 텐데 그러기 위해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첫째, 철저하게 폴을 중심에 둡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원작의 군상극적인 면을 억제하고 폴의 시점,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몰입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으론 명배우들의 활약과 묘사 기회를 조금씩 놓치게 됩니다. 가령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두 주역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적어진 것처럼요. 결국 티모시에게 시종을 관 원샷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략과 각색입니다. 듀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은 설명을 피하고 생략하고 압축하는 각색을 했습니다. 이건 파트 1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가령 파트 1의 초반부 폴과 제시카가 아침을 먹는 장면을 보면 If you want it, make me give it to you. Use the voice. Give me the water. Almost. 여기서 사용하는 보이스는 후반부 폴과 제시카의 탈출의 결정적 요인이라 복선을 깔아둔 것이고 House Atreides shall immediately take control of Arrakis and serve as its steward. Do you accept? 황제의 전령이 아트레이데스에게 아라키스 통치를 명하는 건 황제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 The great houses look to us for leadership, and this threatens the Emperor. By taking Arrakis from the Harkonnens and making it ours, he sets the stage for a war, which would weaken both houses. 레토와 폴이 조상의 무덤에 가는 것도 조상의 묘를 두고 행성을 옮기기에 조상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암시인데요. 참고로 이 장면들은 전부 원작에 없는 영화 오리지널이며 즉 필요에 의해 추가된 각색입니다. 이에 반해 파트 2는 다분히 생략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 타이밍이나 누군가 죽는 시간과 장소를 몇 군데로 수렴하는 등 압축이 이뤄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그런데요. 전편의 불만점들을 해소하고 보완함과 동시에 과정보다는 목적을 중시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편집의 이음새도 상당수 줄여 컷 전환이 샤이훌루드처럼 뼈가 없이 쭉 밀려 들어가죠. 이런 감독의 결정이 아쉬운 관객도 있을 겁니다. 저도 페이드의 곰잡아 테스트를 못 본 건 아쉬웠지만 전 이게 드니 빌레브가 폴처럼 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May thy knife chip and shatter. 이 영화는 전례 없는 스펙터클과 배우들의 매력으로 빚어진 그리고 매우 성실하게 만들어진 시네마로서 엔터테인먼트로서 경험할 가치가 충분한 SF 대작입니다. 돈을 들여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이고 상응하는 즐거움과 고향감을 줍니다. 왜 이 원작을 사랑했고 영화하고 싶었는지 비로소 드니 빌레브는 증명하고 있네요. 이 영화에 대해 너무 할 얘기가 많고 여러분께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곧 개봉 이후 완전 분석 영상을 공개할 테니까 그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졌습니다.